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가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지 4년 만입니다. 천안시가 실시한 자체 용역에서 GTX 신호선 천안 연장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공약인 GTX 신호선 천안 연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 첫 시정질문에서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이용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철호 의원이 정체성과 매력이 없다는 지적에 박 시장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천안시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다시 선정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아산 맑은쌀 브랜드의 새로운 원료곡인 해맑은벼의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해마다 각 나라 안전도시를 돌며 개최되는 연차대회가 올해 세종에서 열린 건데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지 4년 만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가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2020년 개최를 목표로 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이 지나서야 열리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 온 25번째 세계 연차대회까지 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안전도시사업 추진 경험을 국내외 도시들과 공유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오늘의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엔 데일 헨슨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안전 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학술대회와 토크 콘서트 등을 함께했고 대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국제안전도시 간의 경험 등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데일 헨슨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현재까지 26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And in fact, there are now 28 international safe communities in South Korea that have achieved a 15 to 25% reduction in injury.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these are no small achievements.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8년 국내에서 13번째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인증 5년차를 맞아 재인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GTX 신호선 천안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천안시가 실시한 자체 용역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신호선의 천안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에 있는 게 기본 계획인데 여기에 평택과 천안까지 노선을 연장하자는 겁니다. 이 노선이 연장되면 천안 원도심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천안 역세권 도시개발과 재개발이 촉진돼 정부의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 확보 계획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추진한 자체 용역에서 노선 연장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비용 대비 편의값이 1.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는 만큼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 자체적 용역을 지금 수행했는데 최종 보고를 해보니 1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해서 대통령 공약인 GTX-C 천안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GTX-C 노선을 천안을 넘어 아산까지 연장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 따르면 기본계획 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인데 천안 아산 연장에는 1,16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천안 타운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천안역 개량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제외와 독립기념관 야간 개장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아산시가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시도로 지난 8월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저조한 이용객 수가 아산시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고품격 문화 관광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지난 8월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범 운영에 돌입한 아산시. 아트밸리 순환버스의 2달간 이용자는 모두 1,3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2.5명꼴입니다. 이 같은 이용자 수는 아산시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철호 의원은 2달간 아트밸리 순환버스 운영으로 약 1,400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했지만 이용자 수는 한 번 운행에 2명꼴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용률이 늘지 않는 것은 순환버스의 정체성과 매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이 탔을 때 4분이 탔습니다. 관광객은 안 계시고 아침에 차를 타고 신정호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오후에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트밸리 버스의 현실입니다. 이에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밸리의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이용자 수는 늘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문객이 더 늘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타겟이 수도권 분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 방법에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애기 분들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아직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천 의원은 시범 운영이 끝난 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적은 아트밸리 노선을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산 시티투어 버스 행선지에 신정호 등을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정호나 은행나무길, 현충사에서 큰 공연과 축제가 있는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테마 코스를 그곳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 주말 2대를 할 게 아니라. 이에 박 시장은 자유관광이 늘고 있는 만큼 핵심 관광지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특화 노선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해 우선 11월부터는 30인승 임차형 중형버스 한 대로 운행되는 순환형 코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관광 패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20명, 15명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틈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겨냥해서 만든 거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점점 더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야심차게 시작한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작부터 이용률 저조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운영 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다시 선정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시는 지난 2009년 천안시 미경을 지정했지만 최신 관광 트렌드가 반영되지 않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산 맑은 쌀 브랜드의 새로운 원료곡인 해맑은 벼의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시는 올해 둔포면과 영인면 일원에 신품종 해맑은 벼 계약 단지를 지난해와 비교해 109% 늘어난 327헥타르를 조성했으며 아산 맑은 쌀 브랜드 원료곡 계약 재배 단지 전체 면적 2,000헥타르 중 해맑은 벼 품종 대체율은 16.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맑은 벼는 지난 2018년 아산시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아산시 지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참여해 2020년에 개발이 완료됐으며 수량은 삼광벼와 비슷하고 도복에도 강한 데다
단백질 함량이 5.3%로 낮아 지난 2019년 품종개발 당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전국소비자 밥맛평가단 식미평가에서도 삼강벼에 비해 식미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21회 외암민속마을 지풀문화제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아산 송악면 외암민속마을과 저잣거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500년 마을에서 즐기는 전통문화와 지풀의 향연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풀문화제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관혼상제 재연과 마당극 등 상설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떡 매치기와 강정 만들기 등 2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민선 사기 시정 들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전히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민호 시장이 인근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를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일명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 최민호 세종시장. 참석한 주민들이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자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바로잡겠다고 공언합니다. 그 시장이 되고 나서도 절차상의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보공개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됐다면 이 사업자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법으로 이거 시청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경찰 조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경찰에서 수사해 보니 법 위반에 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석한 주민들 대부분은 그래도 반대한다고 답하면서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환자들이 나머지 전북면의 3,000 이상의 전북면 주민들을 대표합니까? 법 절차가 합법적이라도 저희 성동리 주민과 전북면 주민은 반대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친환경적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과연 그런 친환경 종합타운이라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시장님이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 생각에는 5천억에서 5천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최 시장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화를 통해 앞으로 대표성을 띈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하는 등 모두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앞으로 세종시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 경찰 조사 결과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대책위가 지난 3월 세종시 관계자와 사업 신청자 등을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최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천천에 그려진 벽화가 노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는 안전차단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드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원도심을 흐르는 온천천입니다. 지난 2015년 생태보건 사업 완료로 복개도로 등이 철거되면서 이제는 시민의 산책로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관리입니다. 온천천 위를 지나는 다리에 그려진 벽화. 실은 다 벗겨졌고 자개도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새로 했으면 해. 좀 깔끔하게.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차단기입니다. 고리는 끊어져 있고 차단기 줄은 살짝 잡아당겼을 뿐인데 사가서 끊어집니다.
온천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출입구는 모두 17곳. 이 가운데 12곳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8곳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의자와 통행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까지. 이 같은 관리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맹희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온천천의 시설 관리가 서로 떠넘긴 식의 부정확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벽화의 관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의 쉼터를 잘 조성해놓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12월 말까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합니다. 시는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상위 30인의 고액 체납자 15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징수에 나섭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258명에 대해서도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 징수팀을 운영해 현장 위주 실태조사와 추적 징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서 조치원역의 지난 100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은 조치원역 개통 이후 상업도시로 성장한 조치원읍과 관련한 유물을 전시해 지난 100년의 조치원과 지역민의 삶을 회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관람비는 무료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민속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충청남도와 굿모닝 충청은 다음 달 3일 도청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를 엽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황태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과 남인숙 소설가의 일부 강연에 이어 오후 6시까지 2부 공연이 진행됩니다. 천안시 쌍용도서관이 나사렛대학교와 협력 사업인 청년 취업 디딤돌 취업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취업을 잡아라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천안시 청년과 청소년 대상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위한 대면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강의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천안시 청년이나 청소년은 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박물관은 다음 달 16일까지 천안 시민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청년 도슨트를 상시 모집합니다. 청년 도슨트는 천안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교육, 유물관리 등 학예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주 2회, 월 5회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엘리메스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6082-54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스코팩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2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화전공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6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